안녕하세요. 윤하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사와 시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설날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많이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후 이번 주 시황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7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거래 활동 감소되며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지만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양호한 노원구,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뷰 전용 84제곱미터, 레미안 대치필리스 전용 84제곱미터,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등 강남 30평대 아파트들이 모두 지난달 16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반포 센트럴자이, 아크로 리버파크 등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전세값이 14억 원대를 넘었습니다. 강남권뿐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하계일 청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1일 보증금 5억 원의 전세가 계약되며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세종시도 이번 주 전세값이 1.39% 상승했습니다. 경기 광명, 남양주, 성남, 울산 등도 지난주에 이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 2개월째 잡히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 대책이 또 나오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갱신권 아껴야 돼. 전셋값 2배 올려도 좋다는 세종 세입자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세입자가 전셋값을 올리는 걸 좋다고 하다니 무슨 일일까요? 기사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 갱신을 할 때는 기존의 5% 이내로만 전셋값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20%에서 2배까지 전셋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람동의 대방 노블랜드 전용 82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 지난 8월 1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2년 전 1억 6천만 원에 비해 23%나 올랐습니다.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 전용 108제곱미터도 2년 전 전세값 1억 5천만 원의 2배가 넘는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이상 거래는 세입자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전셋값은 1년간 39%, 매매 가격도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임대차법에서 집주인이 5% 이상 증액해 갱신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파트 세입자는 8월에 2년 더 연장했지만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2022년에 현재 집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연장할 때는 지금 전셋값에서 5% 이상을 못 올리게 됩니다. 지코노미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7월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월드타워 아파트를 가구별로 공개 입찰하겠다고 6일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당초 46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를 410억 원에 통 매입했습니다.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입과정서 받은 대출 27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으면서 대출이 회수됐습니다. 결국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석 달 만에 매각에 나섰는데요. 46가구 중 28가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합니다. 공개 입찰은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온비드 공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8제곱미터, 84제곱미터, 83제곱미터 등의 평형인데요. 금액대도 최소 8억 2,360만 원에서 최고 13억 7,08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모든 평수가 이지스 자산운용이 지난 6월 매입 가격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는 수억 원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온비드 공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면 낙찰이 되는 일반 경매와 달리 매각 금액은 결정돼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입찰에 참여하면 그중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뽑습니다. 로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입찰 공고가 나자마자 아파트 구경을 가는 수요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 4억 원의 시세 차익,
청약통장 없는 추첨제, 강남구청역과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있는 강남구 삼성동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면적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자는 낙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지스 자산운용에서도 46가구 전부 다 내놓지 않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28가구만 매각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도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옛날 구조라 방 개수가 한두 개에 불과해 4인 이상 가구가 살기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 58제곱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하지만 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1개 구조에 베란다가 따로 없고 전용 83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거실 1개, 방 2개, 화장실 2개로 방 개수가 적어 불편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